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일주일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3일은 쉬었죠. 추석 연휴라서 쉬었는데,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주식시장이 그냥 그랬어요. 별로 나쁘지도 않았는데, 대신에 개인들이 투매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관망 모드, 그죠? 네. 그러니까, 복지 부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지 부동은 아니고, 복지 안동.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이제 그런 관망세를 취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회원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종목들이 정지되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일반 개별주들, 대형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냥 거의 호가창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꽤 많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시황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네, 시황 요약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 어서오세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개인들이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분들과 다르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 심리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린이 특강 있죠, 그죠? 네, 주린이 특강 할 때, 뭡니까? 거래량 있죠, 거래량. 최소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시황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닥 찍을 때, 가짜 바닥이랑 진 바닥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뜻인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낮에 정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좀 보충 설명을 더 드리면서, 여기 저녁에 참석하신 분들도 좀 바닥을 어떻게 찍는 건지 그걸 좀 아실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 주말을 좀 편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간의 얘기도 이따 좀 할 건데요. 시간에는 원래 끝날 때 얘기를 보통 하는데, 잠깐만요. 오늘 시간에 네, 이따가 끝날 때쯤에도 시간에 이것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죠? 네. 왜냐면은 세종시 관련주들이 좀 시간에서 급등했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따가 얘기를 좀 해보죠. 유라테크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유라테크랑 또 있어요. 여기 영보화학 이런 것들. 네. 프란파스도 보이네요. 그죠? 거래 많네요. 그죠? 네.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부국철강 이거는 이낙연 씨 건데.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있네요.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거 얘기하면서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 겁니다. 네. 아무래도 세종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맞았어요. 왜냐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정의원들 좀 들으시라고 일부러 지금 빨리 얘기한 거예요. 네. 시간에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정의원들한테 그래요. 시간에 보지 말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에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고 이제 늘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거예요. 네. 예, 깨순이님 어서오세요. 네. 자, 그러면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제 시황부터 쭉 이제 잡아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시간에서 잘 끝났네요. 그죠? 네. 제가 요즘에 신경 좀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는 오늘 보시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그냥 보합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등락이 없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잘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어요. 어제 다우지수는 1.48% 네, 급등했고요. 중국의 헝다구로 문제 때문에 폭락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우리 추석 때 아주 많이 나왔었지만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이상으로 급등을 해서 미국 증시가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1.04% 급등하면서 지난번에 하락했던 거 다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뭐냐면 다우지수가 급등을 하는데 왜 급등했느냐?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즉
미국이 테이퍼링하면 뭐 진짜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미국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급등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금리 인상할까봐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죠. 아주 미치겠어요 진짜. 미국은 그것 때문에 급등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개인들이 던진다고요. 손절하고.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대요. 쉬긴 뭘 쉽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어제 1.48% 급등할 때 누가 대장주였냐면 경기 민감주들이요. 낮에 했던 얘기인데 잠깐 해드릴게요. 경기 민감주 뭐냐면 은행, 보험, 카드, 그리고 여행주들 있죠. 크루즈, 항공주.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경제가 좋아지면 기는 많이 쓰겠죠. 정유주.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막 3%, 막 7%씩 막 급등했어요. 미국에서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사를 접하셨죠? 미국이 테이퍼링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우리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맨날 TV 틀면 이재명 씨 사진 나오면서 화천대유, 화천대유, 그게 뭔데유 그러면서 계속 화천대유 화천대유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 얘기 좀 그만 듣고 싶은데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2,400명 넘어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온통 더럽고 힘든 기사만 보이죠. 그런데 미국은요. 급등했다니까요. 그리고 중국은요. 헝다그룹 망하면 우리가 망한다고요? 중국도 멀쩡한데 뭘 망합니까? 안 떨어졌어요 오늘 크게. 마이너스 0.8로 끝났는데 이게 이게 급락입니까? 일반적인 거죠. 제가 보기엔 그냥 차트만 보면요 눌림목으로 보여요. 눌림목. 네. 미국하고 중국은 걱정도 안 하는데 우리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이재명 씨가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재명 씨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걸로 수익 내면 되고, 그렇죠? 이재명 씨가 이거를 잘 헤쳐나가면 이재명 씨 테마주랑 또 그걸로 수익 내면 되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민 안 가시고 사실 거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바뀌면 이민 가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지만 이민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대통령 누가 되시든 그냥 이 나라에서 열심히 사실 거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빨리 1번 찍어보세요. 누가 되든지 여기서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 형제 여기 다 있는데 어딜 가요? 외국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1번 한번 찍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개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악재성 뉴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이 테이퍼링 때문에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헝다그룹 파산하는 것 때문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건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숫자 최다로 나왔다. 이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 아닌가요? 추석 연휴 때 사람들이 좀 이동을 했으니까 평소보다 좀 더 나오겠죠.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그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이 뉴스들 때문에 지금 되게 지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지수 차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레밍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레밍, 그 나그네 쥐. 왜 그 쥐 중에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자살한다는 그 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쥐가 왜 그런가 처음에는 몰랐대요. 왜 쟤네들이 저렇게 자살을 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시력이 되게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쥐를 따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것도 시력이 안 좋으니까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개인들하고 군중들하고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개인들의 지금 심리
생각들을 쭉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좀 살짝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노골적으로. 들으시면서 찔린다, 내 얘기다 그러시면은 도망가지 마시고 계속 들으세요. 왜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는 때론 아프고 쓰죠. 그죠? 써요.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되게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으세요. 왜냐면 그게 내 얘기라서 찔려서 듣기 싫은 거니까요. 오늘은 노골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막 쌍욕을 하거나 그렇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터놓고 그냥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듣다가 도망가지 마세요. 네. 시작할게요. 네. 지금 개인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주식 1년 차가 많으실 겁니다. 맞죠? 번호 같은 거 안 찍으셔도 돼요. 주식을 뭐 3년, 5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1년 전후가 많으실 겁니다. 짧게는 6개월, 그렇죠? 아니면 1년 거의 다 됐거나 1년 좀 넘었거나.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맞죠, 그죠? 지금 이분들이 한 1년 차라고 할게요. 주식 1년 차 이분들의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왜일까요? 네. 제대로 된 이런 이제 조정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붕 떠 있어요. 횡보 조정이죠, 이거는. 대형주 횡보 조정, 그죠? 이건 코스피 지수니까요.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잘 보시면 뭐예요? 횡보 조정이 아니라 저점 높이면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 개별주나 테마주는 그동안 좀 갔거든요. 네. 근데 개인들이 왜 지쳐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심리 분석을 해보면 오늘 낮에는 정의원들한테 그 동학개미 얘기까지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동학개미 얘기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동학개미, 그러니까 요건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이제 또 세금도 많이 때리니까요. 개인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걸 못하고 어디로 왔냐면 주식시장으로 내몰리듯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한 개인들이 많은데 보통 여기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쯤에서 시작을 했어요. 1세대 주린이 즉 동학개미죠. 국내 주식 못 믿겠다 외국으로 가신 분들 서학개미. 이분들 박살났죠. 그때 테슬라 같은 거 샀다가. 그 다음에 쿠팡 같은 거 사가지고 완전히 그냥 테슬라로 손해보고 쿠팡으로 쪽박 나가지고 거의 끝나버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손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누구냐면 대형주 급등할 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대형주하고 여기서 고점을 찍었던 게 누구냐면 대형주,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예요. 이재명 테마주. 이태라고 할게요. 이재명 테마주예요. 그때만 동신건설, 토탈스포트 막 급등했어요. 이 당시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탈스포트, 수산ANT를 꼭 다 샀어요. 네. 그때 신규 회원 가입하신 분 중에 삼성전자하고 아니면 토탈스포트랑 수산ANT가 없으면 한국분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다 들고 들어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길어지니까 이 앞에 거는 자를게요. 정의원들은 낮에 영상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여기 뒤에서부터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이 전후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 요 전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힘든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대형주를 사셨으면 그냥 계속 들고 있었겠죠. 수익이 안 난 상태로. 큰 손실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뭐 조금 손실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요, 바로바로. 근데 이제 테마주 사신 분들은 뭐 때로는 손실 났을 때도 있었겠지만 돈을 벌기도 벌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올해 1, 2월 달에는 1월 달에는 이재명 씨 테마주 왔었고요. 3월 달부터는 윤석열 씨, 그죠?
4월하고 5월 달에는 누가 갔어요? 네, 윤석열 씨 정책주. 6, 7월 달에도 6월 달, 7월 달에는 뭐 이제 누구예요? 뭐 최재형 씨 관련주도 가고 정책주 또 새로운 게 나간 것도 있고 이재명 씨 후발주도 있고 막 그랬어요. 네. 3월 달하고 4월 달 사이에는 뭐 저기 누구예요? 오세훈 씨 관련주도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그 뒤에는 이준석 씨 관련주도 있었고 뭐라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요쯤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리분들이 그래도 올해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한 6월달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6월달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좀 내셨단 말이에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맞죠? 뭐 손해본 경우도 있지만 그 수익 보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그렇죠. 네, 맨날 손해만 보시겠어요. 그랬으면 벌써 이 바닥을 떠나셨겠죠. 6월달까지는 그래도 좀 이래저래 돈 좀 버신 게 있으시죠. 그렇죠? 네. 잃고 벌고 그걸 반복하셨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주린이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왜냐하면 6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사람들이 대형주를 많이 했어요. 주린이분들이 안전한 걸 처음에 안전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대형주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잘 안 나는 거죠. 네. 한 삼성전자 들고 한 3개월을 기다려봤는데 영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보니까 막 저기 막 뭐 애니 윤석열 씨 사표 쓰고 나서부터 막 2배, 3배, 막 5배씩 막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써 보고 있다가 그거 뭐야? 이러면서 넘어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대형주에서 대선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늦게 넘어오신 분들은 이제 5월달, 6월달에도 넘어왔어요. 대형주에서 대선주로. 이제 쭉 넘어옵니다. 넘어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윤석열 씨가 한 6월 달쯤 되니까 6월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 얘기도 나오고 정치 선언하고 막 그랬죠. 정치하겠다고. 3, 4, 5월 달은 거의 잠수를 탔었죠. 근데 6월 달부터는 이제 하여튼 뭐 정치하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맞죠, 그죠?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네, 민주당 쪽에서 그다음에 정권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저 윤석열 씨 싫어해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상한 댓글 달려요.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네. 정치 얘기한다고 아니라니까요. 네. 이재명 씨도 싫어해요. 네. 윤석열 씨도 싫어하고.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요때쯤에 많이 들어왔어요. 언제요? 5월, 6월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뒤늦게. 그러면 이제 어디로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개인들이 바닥에 있는 걸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 있는 걸 사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NX처럼 또 간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6월달, 7월달에. 그렇죠? 네. 근데 요맘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삽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에 윤석열 씨도 이제 정치하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하고 뭐 이제 국민의힘이랑 이제 밀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서 공격을 받겠죠. 어떻게 돼요? 엑스파일 부인이 이상하다더라, 그죠? 장모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네, 별별 얘기 다 나왔죠. 네.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그러고 그 전후로 계속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이제? 그렇죠? 네.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데 준이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기 이제 이런 걸 산 거예요. 준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린이에요, 어린이. 네. 어린애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다 이뻐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진짜 드나봐요. 아직 50은 안 됐는데요. 네. 지나가는 애들 보면 이뻐요. 네. 저희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애가 셋인데 네. 우리 애들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네. 옛날에 잘 못해줬거든요. 지금도 못하지만 옛날에 더 못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요. 주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순수하니까. 애들 보면 이쁜 게 이제 순수해서 이쁘지 않습니까? 순수해서. 예, 들어가다 순수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누가 이만큼 간다니까, 그래요? 들어간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들어가다 물려버린 거죠. 왜 물렸냐면 그때부터 윤석열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죠,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게 아니라 본인들께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순수해서 그래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사신 거예요. 그때 언제부터 이게 빠졌냐면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인맥주들이 먼저 하락을 했죠. 애니농률을 봐야 되겠죠. 네, 순서대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애니농률이 언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냐면 6월 말부터 슬슬 떨어집니다. 여기가 6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덱스나 이런 것들은 정책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버틴 거예요. 왜냐면 인맥주가 떨어지면 정책주가 간다고.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대선주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리딩을 받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유튜버들 중에 대선주 많이 해본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제가 보기엔 초짜들이에요. 초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레밍이지 뭐예요. 본인도 수익을 못 내봤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으니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맥주 끝나면 정치주가 바로 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안 가요. 대선주는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네.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다 떨어져. 주식 경험이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뭘 봤냐면 대선주는 주식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만 배운 거예요. 이거를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1번 찍어주세요. 이거 오늘 얘기는 진짜 머릿속에 쏙 박히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지 이걸 못 본 거예요. 네.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유튜브 쪽에는 저기 주니분들 많이 들어오시죠? 네. 주니분들이 순수하시다니까요. 네. 주니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물어봐요. 신용미수 쓰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대답이 이제 신용미수 쓰냐고 주니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안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애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네. 몰라요 그런 걸 아예. 쓸 줄도 몰라요. 네. 너무 순수하신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언제요? 요번에. 언제부터요?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처음 겪어본 거예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전엔 그래도 들고 있으면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죠? MX는 이 정도면 차트 양호한 겁니다. 이거는. 네. 저기 서현탄메탈 이런 거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이런 거 보니까 막 개인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사면, 그죠? 여기서 또 여기 6월달 여기죠? 여기서 사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가기는커녕 자꾸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기법을 뭘 배웠겠어요? 이렇게 누르고 또 간다. 이것만 배웠겠죠. 이렇게 급락했다가 또 간다. 근데 그렇게 급락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여기서 신용 써가지고 산 사람들 많아요. 세력이 어허 이러면서 이제 더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니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생각도 못했던,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거를 겪어본 거죠. 올려 마이너스 30%, 40%, 50%짜리 손실을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거를 무료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단타 위주로 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왜겠어요? 단기 위주로 무료 추천이죠. 무료 추천 자체가 AS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료인데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단기 위주로 이런 데서만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해 줄 수가 없을까요? 안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하고 못 본 척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거를 대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자기도 이제 못하고 남도 다른 사람도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진단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얘기 다 해드리잖아요. 하지 마셔라, 하지 마셔라, 하지 마세요.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거봐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쯤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의 다 됐으니까 참으시죠. 엊그제는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런 거 상한가 3개 나와도 누가 뭘 안 한다고 대본 올라오잖아요. 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겪어봤으니까. 어제 다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방송을 뭐 재방송만 여기 무방 참여하시는 분들 솔직히 재방송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그죠? 네. 물론 재방송만 들어주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해요. 네. 근데 대부분은 네. 이제 두세 개, 여러 개 이제 걸쳐놓고 이제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드신 거죠. 네.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고 저기서는 된다 그러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6월 달부터 개인들이 북한으로 따지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었죠. 그렇죠? 네. 이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30% 이상의 손실을 겪고요. 그죠? 네. 그리고 개인들의 인내심의 한계는 보통 3개월이에요. 자, 6월 달부터 빠졌다고 계산하시면 돼요. 6월 말부터. 지금 언제죠? 9월 말. 딱 만으로 3개월이죠. 이 정도가 되면 개인들이 이럽니다.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 되게 추운 데 있잖아요. 추운 데 고립되면은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체온증에 시달리거나 막 그러면 그 의식을 잃어가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꾸 잠이 와 이러면서 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가 뭐 이런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런 대사.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슬슬 이제 지쳐갑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어가요. 그게 지금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개인들이 의식을 잃어간다고요. 근데 바닥을 찍는데 바닥은요 대부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대부분 쌍바닥이 나와요. 이 얘기 옛날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쌍바닥이 나옵니다. 쌍바닥이 나오는데 이 쌍바닥이요 막 그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막 이렇게 확 이게 안 나와요.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이건 지수건 뭐 어디건 간에 살짝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맞잖아요, 쌍바닥.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바닥도 있고 그냥 아예 대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집어놓고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게 역회된 숄더형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쌍바닥을 많이 찍으니까 쌍바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닥이 보통 이렇게 찍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거든요. 네. 찍으면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가바닥이라고 해요. 글씨를 써드리면서 할게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가바닥이라고 하고 여기를 진바닥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바닥, 두 번째 바닥을 진바닥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짜 바닥, 두 번째가 진짜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수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쭉 급락을 해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찍고 가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손실은 여기가 제일 커요. 손실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아까 3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찍어요. 저 고점 대비. 그 다음에 들었다가 놓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전저점을 잘 안 깨요. 지수도 전저점을 잘 안 깨고 종목도 어지간하면 전저점을 잘 안 깹니다. 특수한 경우 아니에서는 세력이 돌아이거나, 오늘은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할게요. 세력이 돌아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개인이 완전히 멘탈이 나가서 덜덜덜덜 떨면서 본인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덜덜덜덜 떨면서 주식을 손절한다 그러면 전저점을 깰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 정도로 개인들이 불안해하면 전저점 깰 수도 있어요. 본인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뭔지 아시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네. 그 정도면은 전저점 깰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어지간하면 잘 안 껴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이 진바닥이란 얘기예요. 네. 지금이 진바닥을 찍는 과정이라고 봐요. 종목에서.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면 했는데 추석 때 이만큼이 빠졌어요. 네. 추석 전에 이만큼이 빠지더라고요. 진바닥이 살짝 또 나와요. 이번에 저도 안 나왔으면 했어요. 네. 지수는 멀쩡한데 종목에서 나와요. 개인들이 불안하니까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진바닥에서는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거냐면 이빨 다물고, 그죠? 입 벌리고서 덜덜덜 떨면 이빨 부러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 다물고 어금니 살짝 깨물고 주식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빨 꽉 다물고 주식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버티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바닥은요 잠깐이에요. 물론 고점도 잠깐이죠. 바닥도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을 못 견뎌서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전문가 방에서, 종목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본인 정신세계에서 뛰어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 모으신 1000만원 또는 5천만원, 1억, 2억, 10억을 누군지도 모르는 세력한테 그대로 갖다 바치고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불안해서 또는 힘들어서 답답해서.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 모으신 돈을 왜 그 사람들한테 얼굴도 모르는데 갖다 바치냐? 차라리 그 돈을 저기 친척한테 줬으면은 친척이 평생 고마워서, 그죠? 네.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친척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5천만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친척한테, 그죠? 네. 쓰라고, 그죠? 네.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면 그 친척이 얼마나 고마워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아니 죽어서도 아마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얼굴도 모르는 세력한테 왜 갖다 바치냐? 안 억울하세요? 억울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이빨 꽉 깨무시라고요. 바닥은 잠깐이에요. 뭐 보름 한 달 그렇게 안 있어요. 종목마다 약간씩 시차는 있지만 잠깐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바닥에서 이제 끝나고 이 정도에서 올라가길 바랬는데 추석 때 중국이 또 뭐한다, 미국이 테이퍼링, 국내에는 화천대유, 코로나 확진자 확 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바닥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참으시라고. 잠깐이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근거를 내볼게요. 당신 말대로 진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최고의 지표는 인간 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제 판 거 계속 쳐다보잖아요. 저거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네. 근데 전문가는 사람을 상대를 해요. 회원들을 리딩을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때로는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일부러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게 리딩이에요. 네. 전반적으로 잘해드려요. 네. 항상 친절하게. 근데 때로는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방을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주식하는 건 제 주변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재밌는 건 저는 거의 대답을 안 해줘요. 네,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저는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자꾸 물어봐요. 고마워요, 되게.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그게 인간지표거든요. 자, 인간지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가바닥에서는 첫 번째 시끄럽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사모님. 네. 시끄러워요. 되게 소란스러워요. 왜냐면 무슨 폭포수 떨어지는 것처럼 확 떨어지니까 개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요. 막 원망, 분노, 뭐 되게 시끄러워요. 난리 나요. 원망하고 막 그래요. 지금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손절을 하냐면 손절을 하죠. 누가 손절할까요? 예. 심약하신 분들이 여기서 손절합니다. 가장 먼저 털리는 사람은 심약하신 분들, 그리고 신용 미수 몰빵하신 분들, 견딜 수가 없죠. 예, 그 사람들을 텁니다. 자, 반등이 나오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반등 나오면 자, 살아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누가 살아남았겠어요? 이 무서운 걸 참아낸 사람들이 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참았어요. 참았더니 반등이 나와요. 손해가 40% 정도까지 나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20%, 10%, 어떤 건 본전까지 와요.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자. 근데 항상요, 자, 항상 그래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없었더라도 이것 때문이라고 뭐 포장이라도 해놨겠죠.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악재겠죠. 그 악재가 반등 요만큼 나왔을 때 사라졌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남아있죠. 그대로 있어요. 이 악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살짝 떨어지죠.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떨어질 때는 왜 떨어졌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알았거든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알게 됐어요. 살짝 떨어져요. 다시 손실이 본전까지 거의 됐어요. 거의 본전까지 다 왔었는데 또 10%, 여기까지 20%막 이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손실이 날까봐. 당연히 거래가 없죠. 없죠, 거래가 당연히.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이 악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하고. 계좌를 아무리 뒤져봐도 현금은 없고 주식만 있고 계좌에 있는 종목은 다 파란색이죠. 왜냐하면 수익 난 거 다 팔았으니까. 수익 난 거 다 팔았으니까 오늘 파란 거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건 마이너스 20%건 파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하나 팔아볼까 싶은데 너무 아까워서 못 팔겠어요. 근데 자꾸 떨어져요. 그래, 올라올 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왔을 때 깨끗하게 해서 얘기할게요. 여기가 고점이었겠죠? 네.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릴까요? 3개월이요. 에이,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거 같죠. 떨어지는데 보통 2주, 반등 나오는데 한 달. 네. 확 떨어지는 데 있죠. 네. 처음에 이렇게 고점 잡고 있다가 떨어지는데 요거까지 다 포함하면 보통 한 달이에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대충 보름이고 15일 이렇게 올라가죠. 한 달 돌리죠. 대충 보름 떨어지죠. 보름 또는 한 달. 대충 세보세요. 떨어지는데 한 달, 요거 한 달, 떨어지고 돌리는데 한 달. 대충 3개월이에요. 네. 좀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는데 대충 3개월이에요. 그래서 요쯤 되면은 개인들이 이제 실감 나세요? 하도 상담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실감 난다. 7번 찍어보세요. 실감 나세요 진짜로? 네, 여기 반응이 좋은데 오늘. 네. 유튜브 쪽은 저기 7번 찍지 마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네. 여러 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더 설명을 더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가창을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 웃으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여기서 고점에서 있죠. 고점에서 주식 살 때는 세상에 호가창이 이거 참고 삼아 들으시면 돼요. 일신석재. 네. 처음에 막 여기서 막 큰 이제 희망과 이제 꿈을 가지고 샀어요. 무료 추천 받았어요. 돈도 안 냈는데 이건 많이 간다고 나중에 수익 많이 나면 그때 막 자기한테 회원가입하면 된다고 공짜로 받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얼굴도 진검승보다 더 잘생겼어요. 샀어요. 그때는 호가창이 막 이런 거예요. 막 5만 주, 10만 주, 막 그죠? 몰빵해도 될 것 같아요. 호가창이 꽉 차 있으니까. 그쵸? 막 몰빵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근데 이제 본인의 계획과 다르게, 그죠? 네.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3개월이면 계절이 바뀌어요. 봄에 샀으면 슬슬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로 가고 있어요. 봄이 대충 5월달이라고 잡아볼까요? 5월에 샀어요. 3개월 지났죠? 어디 8월달, 이제 9월달 가는 거예요. 이제. 여름 다 끝나가고 있어요. 계절이 바뀐다니까요. 네. 계절이 바뀌는 정도 시간이 다 됐는데 분명히 처음에 살 때는 호가창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호가창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잠깐만요. 뭐 하나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진도 이런 거. 아까 일신석재였죠? 네. 처음에 호가창이 이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심리라니까요 지금. 지금은요. 야, 이거 될까 싶은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죠? 그제 한옥과에 막 20만 주 막 그죠? 10만 주씩 사네. 지금은 6개, 2개. 네. 뭡니까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진도 차트 보실래요? 저 이건 추천주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쌍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쿵쿵을 하고 샀는데 끌려 내려온 거예요. 6,000원대 샀는데 3,400원. 그러니까 40% 정도 손해 봤다가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30% 20%까지 줄어들 뻔했는데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선이 21선을 깨면서. 그렇죠? 개인들의 생명선이 21선이지 않습니까? 빨간 거예요. 깨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중국 헝다부는 망한다 그러고 시진핑이 막 모른 척한다 그러고 그죠? 미국은 금리 올린다 그러고 국내에서는 화천대유 코로나 최대 확진자지 증가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또 때려잡는다고 하면서 대출을 막아가지고 이제 집값 또 올리고 있고 대출도 안 해주고 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장사는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차트는 여기 있고 호가창도 엉망진창이고 3개월은 들고 있었고 여기가 6월 말이지 않습니까? 고점으로 따지면 6월 중순이죠. 네, 3개월 지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8월달에 급락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선수를 쳤어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게 있어요. 왜냐면 증시가 한번 밑으로 한번 이제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투매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얘기했어요. 증시가 급락하면 갑자기 일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암 환자가 급증한다. 암 환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게 가바닥, 진바닥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네. 여기 처음에 찍을 때, 이게 이제 한 번 찍고 반등 나왔다 또 찍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가바닥 찍을 때는요, 암 환자가 증가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주식하다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대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 소중한 사람이에요.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주식을 관둬야 된대요. 제가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암 환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돈을 뺀대요. 왜 그러시냐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 딸이 어젯밤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집 좀 사야 되겠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넣어줘야 돼요.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핑계 변명으로 들리십니까? 1번. 아니요, 진짜로 들린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갑자기, 그죠? 네. 분명히 지난주까지 술 드시고, 그죠? 제 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술 드시고, 그죠? 뭐 그러신 분들이 갑자기 암 환자가 증가하고, 진짜 같으세요?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집을 사는 게 무슨 이마트 가서 텐트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캠핑용 텐트야 뭐 가서 뭐 바로 살 수 있겠지만, 그죠? 네. 집 사는 게 뭐 어젯밤에 전화 왔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바로 돈 줍니까? 강아지 집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네. 1번을 별로 안 찍으시네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니까 도망치지 말고 들으시라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암, 이사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작년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갑자기 주식 관둬야 되겠대요.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해외 출장 간대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해외 출국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무슨 해외 출장입니까? 무슨 국정원도 아니고. 네? 그런다니까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요. 네. 그리고 다시 살짝 누르죠.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여기선 좀 쉬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80에서 많으면 90%입니다. 처음에 가바닥을 찍을 때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원망, 분노, 한탄 이런 게 나와요. 패닉에 빠진 거죠. 두 번째는요. 지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사람이 초연해진다고 하나요? 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쉬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진짜로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네.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9시 넘었죠? 빨리 이거 마무리 짓고 주의 특강 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네. 참으셔야 돼요. 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많이 보여요. 뭐냐면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식을 팔 생각은 없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손절당한 거고 손절하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쉬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이분들은 노력을 한 거예요. 힘든데 처음에 여기 가바닥 찍을 때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바닥을 찍을 때 참고 참으신 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손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제 증시가 다시 올라가고 종목도 수익 많이 날 때 이분들 생각이 나요. 좀만 참지. 그냥 2, 3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주식은 안 파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계획은 딱 하나예요. 거의 하나입니다.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 팔지 너. 근데 99% 제대로 못 팝니다. 왜일까요?
주식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너무 이제 오버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긴장한 상태로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야 돼요. 내 계좌나 차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한 상태로 그 긴장감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도 안 하고 안 속거든요. 군인들이 항상 이제 경계를 잘 서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쉬어야 되겠다. 이분들은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나중에 대처를 못합니다. 이분들이 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 흐름이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저기 아프리카 그쪽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네, 호랑이나 사자가 누구 잡아먹을까요? 특히 저기 아프리카 밀림 아프리카 보면은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가 이렇게 사냥할 때 누구 잡아먹던가요? 물이 벗어나서 혼자 쉬고 있는 사람. 사람이란다. 혼자 쉬고 있는 그 동물 잡아먹었습니다. 네. 예. 나고자.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네. 나고자 되지 마세요. 네.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힌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참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잘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여러분들한테 수익 줄 만한 종목이 없겠습니까? 한 개라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요. 좀 참으셔야 돼요.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원익 큐브나 그런 것들 바닥 제가 바닥 같은 거 다 잡아드렸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나마 많이 한 종목들 제가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거기서 안 나오던가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재명 테마주 손절하지 마시라고. 동신건설 이런 것도 오늘 크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잖아요. 바닥을 잘 맞춰요. 떨어지는 종목을 떨어지기 전에 고점을 잘 맞추고요. 바닥도 잘 맞춰요. 왜 그럴까요? 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 해봤다고요. 하도 많이 수익도 내보고 잘 해봤어요. 고점에서도 팔아본 적도 많고. 그런데 실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여기 라이브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그리고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아무튼 잘 이겨내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닥은요 잠깐이에요. 오래 안 머물러 있어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되게 지쳐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주식 1년 차, 1년 미만, 1년 좀 넘으신 분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심리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왜 망가져 있느냐?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수익 내기가 그나마 좋았었는데 6월 말부터 윤석열 씨 인맥주, 정책주들 쭉 카르하면서 이분들이 30%, 40%, 50%짜리 손실을 처음 겪어본 거죠. 그래서 정말 생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차트로 보면 이런 거겠죠. 대형주 삼성전자를 보면 그냥 이런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하신 분들 수익도 안 나고 그렇죠? 최근에도 급락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카카오 끝까지 믿으셨던 카카오도 요즘에 급락하죠. 일어났잖아요. 저 떨어지죠. 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죠. 카카오를 왜 사냐고. 여기서 제가 막 뭐라 했잖아요. 그죠? 왜 사냐고. 여기서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거 왜 사냐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네이버 이것도 급락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선주 아까 이제 뭐겠어요. 아까 윤석열 씨 거 보죠? 애니동물 여러분 6월 말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3개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승일 뭐 이런 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네. 이것도 정확히 맞추죠? 오늘 이 종목들은 쉴 거라고 덕성, 서현타미탈 쉬죠. 그죠? 네. 맨날 보던 패턴이에요.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재명 씨 테마주도 많이 내려왔죠. 네. 오랫동안 이러고 있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힘드신 거예요. 그죠? 아시아경제 이런 것들도 최근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긴 했지만, 네. 3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고점이 6월 말이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많이 지친 겁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바닥이 언제 나올까요? 이 고생하는 개인들이 손절도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놔야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그래야 바닥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으면 1번 찍어주세요. 맞죠?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추석 전에 연휴 전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제 거의 다 됐다. 여기에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는 수익 내기 싫다. 그냥 나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다. 그러시면 주식을 좀 팔으라고 그랬어요. 뭐 약간 손해인 것들 다 파시라고. 그러면 본인은 큰 손해를 보고 끝나겠지만 남들한테는 좋은 일을 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회원들이 웃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포기하면 바닥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참으셔야 돼요. 나고자 되시면 안 돼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요. 물어간다니까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가난 아니세요? 가난하게 사는 거? 그게 싫어서 지금 열심히 주식 투자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가난해지는 매매를 하시냐 이겁니다. 가난이 제일 무서우시죠? 그쵸? 네. 북한 김정은보다 그죠? 네. 가난이 제일 무섭잖아요.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어금니 살짝 깨무시고 참으세요. 바닥에서는 오래 안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돈이 어디로 가요? 개별주 테마주로 몰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개별주 테마주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해도 그냥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세요. 지수야 좀 떨어져라. 이렇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치신 분들이 이제 심리 상태가 이래요. 매집을 많이 해놓은 사람이 지금 주식을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주식 부자, 현금 거지. 네.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2번 정도 썼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주식 부자, 현금 거지. 이분들이 매집을 정말 잘 해놨다는 얘기예요. 물린 분들 말고. 네. 약간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그죠? 매집을 쭉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식을 지금 굉장히 잘하신 건데 이분들 중에 이제 지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매집해 놓은 종목을 쳐다보면서 의심의 눈초리, 눈을 작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냐면 종목이 많거든요. 매집을 열심히 했으니까. 손해보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다 털려 나가면 네. 종목마다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대선주들 얘기를 쭉 할 건데 주니 특강도 해야죠. 네. 주니 특강을 이제 요거랑 이어서 하려고 네. 요거랑 이제 같이 이어서 하려고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바닥에서 나오는 아까 진바닥 있죠? 진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어서 할게요. 지금부터 주니 특강입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번 쭉 찍어주시고요. 네. 저 뒤에 저기 졸고 계신 분들 좀 깨워야 되니까 좀 많이 좀 찍어보세요. 네. 2-3번씩 찍으셔도 돼요. 네. 1시간 정도 강의하면 좋은 사람들 나와요. 네. 잠깐만요. 저도 물 한 잔 좀 마시고요. 네. 예. 자,
가바닥, 진바닥이 있는데, 자, 오늘 주린이 특강의 주제는 뭐라고요? 네. 거래량인데, 어떤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닥에서 나오는 최소 거래량이 뭔지를 보여드리죠. 최소 거래량. 이 얘기를 듣고 주말 동안에 어지간하면은 차트 보지 마시고요. 월요일날 불가피하게 차트를 좀 봐야 될 일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때 확인 좀 해보세요. 네, 그럼 공부되실 거예요. 네. 용대방님하고 원선생님하고 네, 윤 SK님 어서 오세요. 네. 바닥을 찍을 때 거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이제 주린이 이제 수준으로 낮춰서 이제 강의할 거예요. 네. 자, 주린이 분들, 바닥을 찍을 때 거래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가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예, 3타임입니다. 네. 맞아요. 둘 다 적어요. 양쪽 다 거래가 적습니다. 그쵸?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적을까요? 둘 중에 누가 더 적을까요? 그렇죠. 이쪽이 더 적죠. 여기가 더 적어요. 적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확인해 보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캔들 있죠, 캔들. 캔들이 뭔지 아시죠? 음봉, 양봉,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가바닥에서는 이제 어떤 캔들이 나오겠어요? 보통 이런 거 나오죠. 무시무시한 거, 뭐 이런 팍 터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면 이제 꼬리 길게 달린 거, 쭉 이러면서 이런 거 나오고 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죠. 여기 진바닥에서 어떤 캔들이 나올까요? 이만한 거 나올까요? 이런 거? 아까 다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요 차트 기법을 강의할 때 원리부터 얘기해요. 원리. 대학교 그 강의 들어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개론, 그죠? 무슨 학 개론. 그 다음에 뭐 원론, 그 뒤로 하면 강론인가요?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또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처음에 개론, 그죠? 네, 원론, 네. 더 깊이 들어가면 강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캔들이 이런 게 나와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보세요. 이게 나와요. 잘 안 보여요. 거래가 많으면 극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거래가 적다. 왜 적겠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요. 거래가 왜 안 되겠어요?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즉 심리가 안 좋으니까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변동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앞에서 손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손절할 물량이 적어진 거죠. 뒤에서 누가 판다고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운 분들이에요. 여기서 파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파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그래요.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왜냐면 고생 다 해놓고 여기서 주식을 놔요. 좀 쉬어야 되겠다. 얼마나 아까워요. 이제 돈 벌 일만 남았는데 이거 보고 진짜 안 움직인다. 어우 지겨워.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놓는 거예요. 몰라요? 정신을 놓는 거예요. 이제 좀 쉬어야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 지표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얘기고요. 주식을 안 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방에 지금 회원가입하려고 지금 계속 째려보는 분들 있죠. 타이밍 잡는 분들 있어요. 네. 저 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지금 들어가면 물릴까봐 제발 그럴 때 좀 들어오세요. 네. 물릴까봐, 지수가 조정 나올까봐 막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원가입 타이밍을 잡으세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주식을 제일 못해요 진짜. 대놓고 얘기한다 그랬죠 오늘. 네? 대놓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제일 못하는 분들이에요. 타이밍 좀 재지 마세요.
요 캔들 나올 때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분들도 안 사요. 왜냐면 너무 거래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거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맛이 없어 보이는 거죠.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단기 성향이나 심약하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1차로 털렸고, 반등 나올 때 2차로 털리고, 또 떨어질까봐 3차로 털려요. 그래서 성향이 당긴 사람들은 3번 정도 나눠서 나가요. 이렇게 떨어질 때 슬슬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단기인데 스윙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내려올 때 요즘에 털려요.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스윙으로 하는 사람은 언제 털리냐면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스윙 났을 때, 그래서 거래가 나오거든요. 그때 팔까 말까 고민하다 팔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털려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런 거 어디 도서관 가도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 해주나. 네. 제가 실전 매매하면서 회원들 이렇게 리딩 하다가 저도 이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저도 혼자서만 주식했으면 이거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매매 안 하고 이제 회원들 리딩하고 이제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아무튼 진바닥에서는 캔들이 요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최후 생존자들이 팝니다. 또는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규 진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개인들 시가 마르고 개인들의 그 물량이 다 이제 뺏기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은 다 누구한테 가요? 그렇죠. 다 세력한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끝났다 이거예요. 왜 끝났냐 이거예요.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는데, 거래도 없고 여기서 나왔던 악재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올 수 있겠느냐. 거의 90% 이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손절해야 되겠다, 이분들한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90%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안 올라올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아까 그래서 그 비유를 든 거예요. 난 끝난 것 같아, 먼저 가. 영화 대사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는 행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난 끝났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죠.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계좌 보고, 가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하나 보고 내 모습 한번 보는 거죠. 나 왜 이러고 있을까? 다시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계좌 보고, 거울 한번 보고, 너무 힘들어서 5번째 인터넷 토론방 가서 글 한번 보고, 다시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계좌 보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보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잠이 안 오시면 어디 나가서 바람 쐬고 오세요. 요즘에 날씨 너무 좋던데요. 조금 있으면은 중국의 그 옛날에 오랑캐라고 불렸던 중국 사람들이 10월 말부터 난방을 시작해요.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스모그 날라올 거니까 공기 좋을 때, 바람 잘 불 때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네. 한두 달 지나면 연신 뗄 거예요 이제. 네. 미세먼지 엄청 날라오니까 공기 좋을 때 바람 좀 많이 쐬고 오세요. 네. 아셨죠?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그 바닥을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인간 지표를 딱 보면 압니다. 심지어 이런 데가 딱 오면은 제 회원 중에 꼭 연락 오는 분이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몇 명 있어요. 네. 꼭 연락 와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방송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연락이 오든 연락이 옵니다.
힘들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으면 10번 찍어보세요. 네.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네, 인간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알아요. 저랑 친하기지 뭐야. 제가 다 알아요. 네. 그분들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네. 연락 올 줄 알았다고. 본인도 웃어요. 웃는다니까요. 어떤 분은 제가 그래요. 오늘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연락 오시면 바닥인 거 아시죠? 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저희 방에 지금 5년 이상 되신 분이 한 분 또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세요. 처음에 한 1, 2년은 한 지수 좀만 빠지면 대번 연락 왔어요. 항상 연락을 기다렸다니까. 이쯤 되면 연락이 올 텐데 연락이 옵니다. 사무실 연락이 옵니다. 네. 연락이 옵니다. 네. 온다니까요. 좀 있으면 이제 암 환자가 확 늘어날 텐데 네. 이사 간다는 분이 나올 텐데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네. 꼭 한 명씩 나옵니다. 네. 도매가 아주 심할 때 짐바닥 찍을 때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하고 문자반 두 개 다 운영을 하는데 라이브에서는 미리미리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걸 느끼게 되실 거다.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내셔라.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이 수익률이 좋은 게 뭐냐면 종목은 라이브하고 문자반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매수매도 문자 똑같이 양쪽 다 똑같이 나가는데 차이점이 이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백신을 먼저 맞히는 거죠. 백신 또는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을 미리 드리는 거죠. 개인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 정도면 됐다. 왜냐하면 인간 지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바닥을 얼추 찍은 걸로 보인다.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올 때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올 건데 지금 이게 맞다.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문자반도 문자대로만 따라하시면 수익 많이 나요. 네. 라이브의 강점이 이거죠. 네. 진바닥을 찍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려울 거예요. 차트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차트를 보면서 그죠? 예, 오용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해가 확 가실 거예요. 저는 차트를 맨 마지막에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부터 이해를 시켜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 요 얘기구나. 네. 딱 알게 되세요.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사람마다 이제 전문가마다 강의하는 게 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요. 네. 자, 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동신건설 볼까요?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이 자 보세요. 이평선을 개인들이 많이 보는 21선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자 보세요. 상승이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죠. 네. 보통은 3번까지 나온다고들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상승이 이제 현재까지로서는 마지막이었죠, 그죠? 작년 12월 달에 급등했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의 매매 기법은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저한테 배우시면 여기 걸 알려드려요. 저도 전문가 첨예할 때는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되게 열심히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물리지 마라 고를 때 쓰고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여기서 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오늘 그거를 조금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보시면 이 상한가 치면서 나온 게 여기죠. 네. 급등하기 전에 뭐 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란 얘기예요. 맞죠?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상한가 나오기 하루 전이에요. 어때요? 이게 어디를 봐서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왔다니까요. 그쵸? 이게 어디를 봐서 상한가 나올 걸로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을 깨면서 나 죽었어 그러면서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전저점을 깨면서
심지어 10,000원을 깨면 이제 9,900원 되는 건데요. 그죠? 9,000원 되는 건데. 여기가 전저점인데. 그죠? 여기를 깨면서 21선은 그 전에 깼고요. 네, 21선은 보름 전에 깼고 전저점을 깨고 있는 거예요. 막 떨어지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동신건설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칠게요. 실제로 동신건설을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10월 중순에 단톡방에는 동신건설 추천하고 라이브에는 그때 이재명 테마주로 10월 13일인가? 잠깐만 차트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 찾아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당시에 여기서 동신건설이 단톡방 추천 주고 라이브는 저기 라이브하고 문자 받는 코리아 SE가 나갔어요. 왜냐면 둘 다 SOC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씨 엮어서 이제 SOC 신고한 관련주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추천을 했었어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네. 동신건설이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서 10월달에 추천한 거예요. 10월 13일날 동신건설 이재명 수혜주로 추천을 했고 여기 스윙이란 건 뭐냐면 라이브거든요. 문자반. 네. 여기는 이제 똑같은 시간이죠. 네. 코리아 S를 추천했는데 동신건설은 한 2달 뒤에 400%까지 수익이 났어요. 실제 여기 우리 레드골드님이나 이호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매매일지 올려주신 게 여기 사이트에 있어요. 그리고 코리아 S 같이 있네. 네. 코리아 S도 보면은 예, 그때 아마 그때 저기 추천했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이때 보면은 동신건설 있죠? 네, 코리아 S 네,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바닥이죠. 그리고 127%까지 상승했어요. 추천가 대비 고점 계산했어요. 물론 그 전에 팔았어요. 꼭지에서 판 건 아닌데 그 전에 팔았는데 127%까지 수익이 났었다고요. SOC죠? 했던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이재명 씨, 윤석열 씨, 그 다음에 인맥주 말고 정책주 공략했던 거 쭉 다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보시면 놀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신건설을 이제 추천을 저희가 여기서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샀어요. 자, 13,000원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맞아 그랬어요. 쭉 떨어지니까 회원과 이제 신규 회원 이제 한두 달 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저점을 깨니까 깰 이제 10,000원 깨져 이제 10,000원을 딱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죠? 대선주는 그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선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당시에 매수했는데 한 달 있다가 간 거죠. 한 달 있다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전저점을 턱 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날아가는 겁니다. 휙. 수익 400% 났다니까요. 근데 이 중에서 거래가 제일 적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주린이 특강의 오늘 핵심입니다. 어디였을까요? 여기죠. 언제요? 개인들이 지쳐 있을 때. 보시라니까. 왜 바닥을 모르겠어요? 인간 지표가 최고라니까요. 자, 고점이 언제예요? 8월 중순이네요. 3개월 지났잖아요. 11월 중순. 그쵸? 그 뭐예요? 3개월 얼추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충 10월달이나 11월달쯤에 사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10월 중순에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12월 초에 전저점을 살짝 깨면서 좀 더 떨어졌어요. 원래는 이 정도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원래 계획은 11월쯤에 이렇게 돌려서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놓은 거예요. 미리 선취매를. 거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놨는데 11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요즘 화천대유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이시죠. 맞으면 저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네. 별로 안 찍으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협박하는 거예요. 네. 참여 안 하시면 협박하는 거예요.
화천대유 때문에 신경 쓰이시죠.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주식 재밌다니까요. 동신건설이 누구 거예요? 이재명. 그쵸? 근데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가라고 미리 코리아 SE랑 사놨단 말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씨하고 한판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추미애 씨가 윤석열 씨를 핍박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씨 테마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갑자기 10월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11월 초에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하는 거예요. 예,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동신건설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만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제일테크노스라고 이제 후발주가 나오는데 제일테크노스가 그때 12월 초에 상한가를 찍은 거예요. 내가 윤석열 후발주자 대장이다 그러면서 12월 2일날 상한가를 찍고 그 다음날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12월 2일,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테마주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고개를 숙이는 거죠. 어떻게요?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윤석열 테마주가 급등하는 걸 보고. 12월 3일이 그거 아닌가요? 윤석열 씨 저기 뭐예요? 저기 됐을 때 속된 말로 그때 잘랐잖아요. 직무 배제인가? 뭐 그거 했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저기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신건설,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을 들고 있던 개인들이 TV 보고 뉴스 보고 그거 보면서 여기서 무서워서 손절한 거죠. 전저점이 깨지니까 그거 보겠다가 덩달아 손절한 사람도 있고 거래량이 전보다 좀 많죠. 개인들 나가는 거예요. 요거 찍기 전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캔들이 요런 게 나오면서 거래가 제일 적은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저점을 깨면서 나갈 사람 나가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데 제일테크노스 고점이 12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 동신건설의 저점은 12월 3일입니다. 그 이제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테마주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동신건설이 갑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이번에 9번 찍어주세요. 이제 정리해야죠. 네. 할 얘기가 많이 남긴 했는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은 화천대유하고 뭐가 다른데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차트 보고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차트 보고 거래 없고 당연히 호가창 엉망일 거고, 그죠? 네. 뉴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맨날 윤석열 씨 얘기만 나오고 지지율 막 올라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끝났어. 이건 회복이 안 될 거야. 전저점도 깨지네.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차트 보고 산 사람은 차트 보고 털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그거잖아요. 차트 보고 산 사람은 차트 보고 털린다니까요. 뉴스 보고 샀으면 뉴스 보고 털리는 거고 재료 보고 샀으면 재료 보고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전저점 깨지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살짝 깨고서 살까 또 올라갔거든요. 이분들은 돈 못 벌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훅. 네. 손침에 잘 해놨죠, 그죠? 아까 코리아 SE도 이제 스윙으로 간 건데 코리아 SE가 어디 여기라니까요. 거래가 당연히 없지요. 예? 여기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었다 놨다 쭉 갔잖아요. 나중에는 이재명 씨를 간 게 아니라 이제 보수 쪽 SOC로 붙어서 갔죠. 이렇든 저렇든 SOC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차트 모양새가 옛날에 다 나왔던 겁니다.
동식원설 하나만 갖고 얘기했는데 토탈소프트, 수완 INT 같은 걸 다 찾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식을 들고 있으셔야 되고, 불안해서 답답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덮어놓고 여행을 가세요. 주말에 집에서 혼자서 차트나 또 유튜브 보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좀 쉬세요. 푹 쉬세요. 돈이 없는데요? 카드 있잖아요. 쓰세요. 돈 좀 쓰세요. 맨날 돈 그러지 말고 돈 좀 쓰시라니까요. 한 50만 원이면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더 필요하면 더 쓰시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자분들 머리도 좀 하시고, 남자분들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시고. 그렇죠? 네. 술은 먹지 마세요. 네. 술은 안 좋아요. 네. 술은 안 좋으니까 술 말고 다른 걸로. 네. 특히 딴 사람 술 사주지 마시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좀 쓰세요. 네. 주식하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잘 챙기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거 말고 얘기할 게 좀 더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의 얘기 잠깐 해드리고 마칠게요. 이어서 얘기해야 되니까. 이 준이 특강의 이제 핵심 결론이 뭐냐면, 최소 거래량이 나올 때가 바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종목들을 잘 보세요. 하나 더 볼까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네. 원익큐브 볼까요? 똑같잖아요. 21선 깨고 떨어졌을 때, 거래 제일 없을 때, 여기 바닥이었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그전에는요, 깨트려 놨을 때 거래 없었잖아요. 여기가 바닥인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이 차트가 나올 때 털려요. 캔들이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캔들 나오죠? 당연히 거래가 없죠. 이길 때. 이겁니다. 이게 나왔을 때 개인들이 입에서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합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거는 스스로 낙오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옆에서 사자가 쳐다보겠다가 와서 물어버립니다. 여기도 똑같지 않는가요? 캔들 잘 안 보이시죠? 이거라고요. 잘 연구해보세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개인들이 어떻게 다 알아보느냐.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쪽 전문입니다.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기서 매집을 시켜놓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걸 왜 샀냐면요. 그래서 쫙 얘기합니다. 라이브 회원들이 많은 이유가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3배 더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매집을 시키니까 그 설명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서. 네. 시간에서 급등한 게 세종시 관련주인데, 난 세종시 관련주 관심 있다, 갖고 있다. 1번 찍어보시죠. 네. 찍어보세요. 네. 특히 우리 회원분들 좀 1번 좀 볼까요? 네. 아유, 잘 되셨어요. 그죠? 네. 잘 됐죠. 그죠? 네. 어디 유튜브 쪽에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진바닥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네. 시간에 보면은 급등을 좀 많이 했는데 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유라테크가 대장인 것 같아요. 네. 유라테크는 근데 떠 있어가지고 이건 뭐 사시겠습니까? 네. 유라테크는 이게 지금 앞에 여기 있죠. 여기. 거래 터진 음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고점이라서 되게 버벅거릴 겁니다.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신고가 뚫어놓은 게 프롬파스트였죠. 네. 프롬파스트가 최근에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죠? 요거하고 대주산업, 그 다음에 영보아, 이런 것들이 시간내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유라테크 있고, 그 다음에 신신제약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프롬파스 3.7% 거래가 많죠, 그죠? 이것도. 네. 그리고 아까 잠깐만요. 여기 그 부국철강 있죠? 이거는 저기예요. 이낙연 씨 거.
남산 알루미늄 우선주도 조금 보이죠? 네. 잠깐만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영보화학도 있죠. 1.85%, 대주산업도 있고 1.8%. 네.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누가 움직였냐면 세종시가 움직였어요. 주현테크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낙연주죠. 이낙연주도 좀 움직였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걸 왜 얘기 드렸냐면 계룡건설도 요거 저기 되죠? 엮으면 이것도 저기 됩니다. 어디에요? 세종시 돼요. 네.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종시 관련주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화천대유 때문에 이재명 씨 타격이 있고 근데 윤석열 씨 거하고 다른 사람들 거는 지금 화천대유 문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세력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민 안 할 만한 테마가 하나 있죠. 이게 뭐예요? 세종시. 왜냐하면 세종시는요. 이낙연 씨가 얘기할 수도 있고 이재명 씨건 윤석열 씨건 홍준표 씨건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는 테마주가 누구예요? 네. 세종시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세종시 쪽이기 때문에 충청도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표 뺏기기 싫으면 세종시 관련된 얘기를 충청도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커요. 표를 안 뺏겨야 되니까. 그럼 저기 보수 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종시 쪽은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옛날에 많이 갔던 이제 오래된 테마긴 한데 이거는 좀 살아남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일자리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서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SOC도 약간 다르고 근데 SOC 쪽도 좀 겹치는 그 세종시처럼 또 갈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세력이 편안하게 올릴 만한 게 세종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세종시를 저희 방은 매집을 많이 해놨죠. 이 중에 뭐 사놨을까요? 그건 얘기를 못 해드리죠. 근데 종목이 여기 우리 회원이었다가 나가신 분들 에이 뭐 갖고 있는지 아는데 그러시겠죠? 네. 아니요. 종목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얘기하죠. 먼저 헷갈리시죠? 네. 종목 하나만 사놨겠어요? 저희 방에 세종시 충청도 관련된 매집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다 모르시죠? 5개 넘습니다. 다른 재료랑 겹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충청도 관련된 테마주만 해도 5개 넘습니다. 회원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다 안 했으니까. 네. 더 있습니다. 만약에 세종시 쪽이 만약에 급등을 하면 세종시 왼쪽에는 충남, 오른쪽엔 충북이죠. 네. 그러면 양쪽에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확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선 테마주 끝난 거 아닙니다. 세력은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돈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와중에 심리가 깨지신 분들은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진바닥에서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네. 여기서 포기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세요. 아깝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수익은 왜 딴 사람을 줍니까? 맞지요, 그죠?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저기 준이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주말에 뭐 상담 받고 회원 가입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메일 주소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네, 이걸 참고해서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어떻게 최소 거리량 얘기해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찍어주세요. 네. 도움 안 됐다 그러면 4번 찍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찍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다음에 뭐 할까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거 강의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거래량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다음에 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대북주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